안녕하세요, 김용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켓 인사이트 코너로 테이퍼링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최대 관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얼마 전부터 경제 뉴스의 주요 키워드로 테이퍼링이 자주 등장하고 있죠. 주식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지금이 이제 시장 꼭지점이 아닐까? 라고들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락을 보면 더 불안해지죠. 테이퍼링을 하고 나면 금리 인상을 또 하고 나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들 이제 통상 전문가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죠.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고 조심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 투자자라면 항상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물맷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저의 대응 전략은 달러 자산으로 내 자산을 지키자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퍼링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3대 요소는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금리, 세 번째, 심리.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하고 이들 세 개의 구성 요소가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자, 경기 부분에서는 테이퍼링을 시행해도 될 정도의 경기 환경이 구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는 유동성 제공을 줄이게 됨으로써 이제 실질 금리도 상승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이퍼링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나타나게 돼요. 이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리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주식 시장도 많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시절에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에도 미국 페드에서는 양적 완화를 진행했었습니다. 작년부터 미국 페드는 매월 1200억 달러의 이제 국채와 MBS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국채를 매입하면 그 돈은 시중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가고 그 돈은 투자와 대출을 통해서 시중으로 돌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해서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중앙은행에서 하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 돈 풀기가 종료해야 되겠죠. 만약 그대로 돈 풀기를 계속하다가는 감당 못할 인플레이션이 이제 나올 테니까요. 자, 경기 회복으로 이제 시장의 유동성 제공을 줄이는 것을 이제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서가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이제 쭉 순환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지금은 양적 완화 이후에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단계고, 이 단계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언제 할지 다들 고민하고 있는 요 사이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 미국의 고용 회복과 물가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테이퍼링을 서둘러야 한다고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페이크든 팩트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의 3대 요소 중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니 긍정적이고, 금리는 아직 저금리 상태니까 아직 금리 인상 안 했죠. 그래서 금리 상태는 저금리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심리 부분은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걱정이죠. 테이퍼링이 시점이 맞는지, 혹은 그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이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 때문에 시장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실업률은 5.4%, 물가 상승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1.2%대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 여전히 저금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핵심 물가 지수가 더 중요한데요. 얘는 일반 CPI는 지난달 대비 이번 달이 더 올랐지만 핵심 물가 지수는 오히려 약간 하락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과거 테이퍼링을 진행했을 때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 14년도까지 진행하면서 테이퍼링과 미국의 나스닥 지수 관계입니다. 실제로 테이퍼링을 진행했던 날짜, 그리고 그 시점에 나타났던 주식시장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었던지를 한번 이렇게 도식화 시켜봤습니다. 2013년 6월 19일 벤 버냉키 의장은 이제 테이퍼링을 예고했습니다. 그때 미국 시장은 약 5%의 이제 하락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저가 매수의 찬스였죠. 미국 시장에서 주목할 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이벤트들이 나타났을 때, 즉 테이퍼링은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줄이는 정도가 가면 갈수록 더 강했죠. 그럼 시장에 주는 어떤 효과도 좀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시장의 조정폭이 좀 더 커졌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상반되죠. 즉 유동성을 줄이고 또 줄이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깔짝 반응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반응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되는 양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게 바로 경기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는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처음 예고했던 시점,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시점보다 그 후반에 주가 수준은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양적 완화 종료를 해서 깊은 조정을 보였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 시장은 어땠을까요? 실망이었네요. 똑같은 테이퍼링 예고 시점에 똑같이 하락을 보였는데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반등은 했지만 14년도에 테이퍼링을 이어가고 그리고 QE가 종료할 때까지 그리고 종료하고 난 뒤에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렇게 우상향을 했었는데 한국 시장은 그냥 왔다 갔다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던 거.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적인 문제 차이점도 있었을 거고요. 각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도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경제 규모라든지 경제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달러 자산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달러 현금을 준비해 놨다가 테이퍼링 충격으로 시장 조정 시에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입니다. 2013년도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테이퍼링 예고 전에는 쭉 상승을 했죠. 그리고 테이퍼링이 시작할 거라고 예고를 하자마자 쭉 떨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QE가 종료될 시점에는 이제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 이번 달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 8월달에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서서히 옆으로 기다가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모양새가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원화보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고 환차익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 사례를 보면 테이퍼링 예고 후에 원달러 환율은 금리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때가 바로 절호의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 주식에 한해서 이겠지만서도요. 자, 미국 주식을 선호하신다면 달러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시장 조정 시에 미국 주식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미국 주식보다는 그래도 한국 주식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테이퍼링을
예고했을 때, 그때 시장 충격이 발생하고 그때 원화로 환전하신 뒤에 한국 주식을 매수하시면 일거양득 되겠죠. 다만 과래 사례를 참고하시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더 강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물론 이 과거 사례가 현재도 미래에도 그대로 나타날 거라고는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 자산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적정 비율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죠.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이 높으시면 일정 부분을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서 그래서 해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어떤 무게 중심을 나누셔가지고 적절히 해지를 하는 방법이고요. 시장의 단기 충격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롱텀 투자를 밀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테이퍼링 충격은 순간적이었고 일시적이었고요. 긴 롱텀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결국은 시장은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잔파동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시장이 갑자기 급락했다 뉴스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 분석 내용이 막 나오고 불안한 요소들 얘기들을 막 하게 되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과정을 귀를 아예 닫고 뉴스도 안 보고 눈과 귀를 닫고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겠죠.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자칫 순간적으로 오판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손절매할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해지를 구성한 다음에 그리고 시장을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지나온 사례들은 주식시장의 원리와 본질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내야 되고요. 그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참고를 해서 향후에 나타날 현상들을 계속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로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원리와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와 본질을 바탕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기본에 충실한 투자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주식 투자는 운과 기회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일을 잘해서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나는 일 잘하는 기업을 찾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이 바로 투자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열공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으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